다들 잘 보내셨죠? 저는 오랜만은 아니고 늦잠 조금 자다가 좀 먹고 투표 좀 하고 그리고 뭐 언제나처럼 주식장 정리를 했는데 일 휴일인 김에 그냥 뭐 나가서 영화라도 볼 걸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도시 뭐 재밌다 이래가지고 아까 채팅방에서도 다른 분이 뭐 범죄도시 2 봤다 이래가지고 물어봤었는데 한번 보고 올 걸 그랬네요 하면서 오늘 장 열리진 않았지만 그 반동으로 업비트 쪽에서 조금 코인이 날뛴 그런 걸 볼 수 있겠는데 잠깐만 시세 확인하고 갈게요. 업비트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누사이퍼 1만원 갔었던 그 코인 오늘 얼마야? 저점 217원에서 420원 528원까지 올라갔어. 스레스 마찬가지로 2배 정도 S도 뛰었었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저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트론이 유일하게 조금 가격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뭐 그나마 조금 잘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장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장초 러시했다가 조정받고 상승 움직임 한번 보여줘서 그냥 그 정도?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에 대해서 잠깐 짧게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코인 시장이라는 게 가격이 조금 붕괴를 되고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비트코인보다는 테더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붕괴가 되고서 장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애초에 코인에 손을 뗀 지는 조금 오래되었고 비트코인 시황 분석 정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코인 투자를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예전에는 코인에 대한 그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식처럼 뭐 재무제표 이런 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차트 공부의 입장으로서 코인에 접근하는 게 제일 조금 맞는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코인 2017년부터 접했죠. 2017년에 보면은 이때였어요. 이때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암흑기 한번 겪다가 여기 19년부터 20년 거의 1년 반 가까이 횡보를 하다가 여기를 넘었죠. 1,500만 원을 넘고 갑자기 급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입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렇게 시장이 지나오면서 그동안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런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조금 아쉽다라는 게 제 견해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정도 2018년 2월이 21년 11월 한번 겪은 다음에 여기 마지막 상승 2018년 5월 자리가 22년 4월 움직임이 아닌가 그 이후로 쭉 이렇게 흐르면서 하락을 했는데 현재 자리가 일단 저가 구간에서의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자리일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장기적인 반등을 꾀하기에는 시장이 조금 많이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4,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은 바이낸스에 조금 자금을 옮겨서 쇼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만약에 친다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500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횡보했던 거는 그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빠져나간 뒤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조금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희망을 한 번 더 죽여놓지 않을까 관련해서 그냥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짧게 이야기를 했고요. 원래대로 돌아와서 주식을 봐야죠. 비트코인 이야기는 하고 자 코스피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일 0.61%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가지고 고가에서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돌파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루어지면서 외인들 매수가 유입되었고 기관은 일단 고가에서 일부 매도 추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12,000주 매도가 출현했고 5월 27일 매수세만큼의 매도가 나왔어요. 차익 실현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관들 입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시 기관이 매수 움직임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줄지에 따라서 좀 시장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일단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오랜만에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를 시도를 했죠. 근데 여기 자리가 장기적인 추세의 그 뭐 대반전을 꾀하는 자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좋아야죠. 시장이 근데 그 전일 그리고 이틀 전에 발표했던 인플레이션 관련 자료가 0.
마이너스 0.3% 감소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화색이 돌았다. 근데 지금 상승을 조금 대상승, 저가에 대한 대상승이라고 노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베어마켓의 반등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맞는 해석일 것 같고요. 현재 62MA 4월 5일 여기 한번 저항 나온 이후에 쭉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한 후에 다시 한번 62MA 도달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차이점을 둬야 될 거는 62MA 터치한 다음에 현재 4월 5일 거 확인하시면은 기관하고 외인이 계속적으로 매도 추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관 매수 추세에서 상단 터치를 했죠. 물론 여기 12,000주 정도, 12,000 거래량 정도가 나갔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와는 조금 달라졌다. 개인 주도의 상승이 조금 기대감이 있었다면 현재 자리에서는 기관과 외인의 그런 매수세가 조금 더 동반이 된 게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가 추세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을 그래서 이어보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이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단 추세선 뭐 이렇게 한번 이어줄 수 있겠고요. 뭐 여기에서 이쪽 꼬리 만들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뭐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일반적인 그런 추세에서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근거는 여기 4월 29일 매물대겠죠? 4월 29일 상승하고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대 쌓여있는 구간 도달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의 그런 추가적인 순매수 움직임보다는 거래량 없는 하락 발생하면서 이전 상승 구간 매물대 테스트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기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0.7%에서 0.1% 정도의 하락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락 이후에 상승을 가져와 줘야지 안정적으로 2700, 코스피 2700을 돌파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자리에서 뭐 급하게 들어갈 만한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분석을 드렸고요.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8% 상승을 하면서 62MA 현재 터치를 해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더불어서 조금 시장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긴 했는데 문제는 기관하고 외인들 매도세의 일변도였죠. 개인만 순매수량 전일 마이너스 29,000에서 플러스 11,000 정도 약간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 코스닥 자체의 조금 추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코스피를 따라가는 포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코스피가 조정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또한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열려있는 갭은 5월 4일 여기 저가 자리 899, 900이죠. 900 자리까지 열려있긴 한데 볼린저 밴드 상단 또한 마찬가지로 905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900의 확정적인 돌파가 내일 조금 요구되는 상황이나 하지만 내일 돌파할 수 있을지는 조금 힘들다. 40% 정도의 돌파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견해고요. 추세선 한번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902 정도 900짜리 여기 테스트를 해보면은 선을 그어봅시다. 조금 간격이 남아있겠죠. 시장에 대한 오늘 미국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갭 상승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게 조금 긍정적이다. 코스피 따라서 상승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승할 경우에는 일단 갭 구간 여기 도달했죠. 5월 4일날 여기 갭 만들어줬던 구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900이 단기적인 목표 가격이다. 현재 자리부터 플러스 1.4% 정도 추가 상승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다. 장마감까지 테스트 가능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로는 905 정도 열어둘 수 있겠네요. 상당히 고점에 대한 그런 짧은 포인트긴 한데 근데 그만큼 장이 매수 동력으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시간의 단일가 순위 옆으로 세서 잠깐 보면은 주요 종목이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없죠. 차백신 연구소, 뭐 원숭이 두창 같은 간염 관련된 주식들 올라와 있고 한신기계 같은 원자력 주식들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한신기계가 그렇게 뭐 파급력 있게 상승할 수 있겠는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은 코스피 추종으로 따라가고 있다. 근데 후행적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을 한다면은 고가 갭 띄운 다음에 저항받고 890 초반에서 지지 받은 다음에 900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한번 봅시다. 기존에 브리핑 해뒀던 그런 자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 일단 4시간 봉 먼저 살펴보면은 기존에 브리핑 했었던 조정 후 상승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고가에서 저항이 한번 출현했고 여기서 지표를 지켜가는 과정에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다시 한번 겹쳐졌죠. 겹쳐졌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크게 조정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저점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이 초록 경로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예상 경로는 막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120 정도까지가 일단 경로고 12,570이 유효한 그런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도 막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봉상에서 여기서 7.7% 정도 상승을 했는데 3일봉이죠 이거. 3일봉에서 7.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3일봉 여기 겹치는 구간 파란 선이 200MA고 빨간 선이 202MA입니다. 단순 이평선이 지금 겹구간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해줘야지 나스닥이 장기 하락 추세에 빠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12,500 구간의 그런 지지가 조금 강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장도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미국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준다면은 다시 말해서 상승을 좀 더 보여준다면은 상승 후 갭상승 후에 단기 조정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로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기존의 그 초록 경로대로 일단은 상승하고 저항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4시간 봉 200이랑 MA 격구간 터치를 했습니다. 320, 399까지 터치를 했죠. 초록박스 터치를 하고 저항을 받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는 일단 미국장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아직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꺾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세 아직 진정될 때까지 조금 더 하락이 남아있다. 단기적인 하락 살짝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경로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한다면은 22MA 지금 올라오고 있는 31,000 자리부터 조금씩 움직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미국장이 지금 차트 보여주고 있는 대로 추세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제차 32,300 그리고 32,900 여기 초록박스 리테스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고 나스닥 그렇게 한번 짧게 봤고요. 오늘 특징주하고 주식 종목은 다 미리 꼽아놨습니다. 꼽아놨는데 오늘 조금 선정 기준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판매 이슈가 있었나 그럴 거예요. 검색을 해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소식에 1등 홀딩스 껑충 뭐 이런 소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주 일단은 주식 종목 말고 특징주로 일진부터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장이 조금 전일 장이 조금 요동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입장에서 일단 1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89,900원 움직이고 있다. 시일가에서는 마이너스 0.4%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기관이 최근에 5월 17일부터 조금 많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출현을 하긴 했는데 재차 오늘 매수 움직임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의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들어온 여기 가격대 여기에서 매도세 한번 터트렸으나 매수 양봉 장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 83,700원 5월 31일 시가 83,700원이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해도 여기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조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83,7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동반할 수 있을지는 일단 부차적인 문제긴 한데 추가 여기 5월 25일 거래량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94,000원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되고 94,000원 표시를 해두고요. 94,000원 이상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기관 매수세 한번 들어왔었죠. 102,800원, 103,000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기준 플러스 15% 정도 열려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종목 테마로 생각을 해보면 2차전지 소재 위주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뭐 나쁜 기업도 아니에요. 재무제표상 뭐 계속 이렇게 매출액 꾸준하게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추정 상승 계속 해주고 있고 잉여급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재무연금 흐름이 이제 한번 증가를 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뭐 이슈에서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매각 이슈로 인해서 일단 재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플러스고 이슈적인 부분에서 내일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은 좀 테마성 위주로 급하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일찜즈가 A급 테마냐 S급 테마냐 그건 아니고 A급 정도로 어느 정도 주식의 흐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봉 차트에서 살펴보시면은 5월 25일 날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졌었죠. 근데 여기 ER
이상으로 다시 한번 복구를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 걸 여기서 개미들이 따라오고 거래량 없는 하락으로 단기적인 하락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윤희님 반갑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은 여기 추세선 이어가가지고 87,500원 정도 현재가 기준 마이너스 1%, 2% 정도 하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게 일반적인 그런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그리고 여기 초기에 터졌었죠. 초기에 터진 만큼 87,500원 정도가 일단 단기적으로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 머티리얼즈 뉴스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뭐 포스코 동막기업 일지 인수하나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매물로 나왔다. 3조 원 안팎이다. 시가총액이 현재 4조 1천억이죠. 상당히 싸게 매도를 하겠다 이건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답변해주고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제일 조금 저평가를 당할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는 입장에서는 주식이 싸면 살수록 좋죠. 그 인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받고 94,000원, 95,000원 이상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아까 제시했던 가격이 3조인데 시가총액이 현재 4조 1천억이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특징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특징주로 건설 한번 꼽아봤는데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는 뭐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관이 마이너스 100만 주가량 매도세가 출현했죠. 그리고 시간에도 마이너스 4%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건설이 하락을 했는가 찾아보면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부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크라 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민관 협력 방안 논의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하나 묻어 있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을 요청한 만큼 재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일반적인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재무 시가총액 현재 1189억 위치하고 있고요. 소형주죠. 매출액은 4분기 걸로 업데이트 되어 있진 않네요. 아직은. 일단은 9월에 영원 그리고 21억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도를 했고 순이익은 아직 마이너스 113억 위치해 있습니다. 채 43% 아직은 무난하고요. 건설, 제조, 주매출로 잡히고 있죠. 새롭게 공시 뜬 거 있나 한번 보면은 분기보고서에 떠있죠.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은데 매출액 이번 1분기 원단이죠. 121억 출연했다. 재무에서 보면은 11억 낮아졌죠. 4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25억 양전했는데 다시 한번 음전을 했습니다. 재무 상태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측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로 봐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 매출액 뭐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 증가를 했으나 아까 다시 음전한 거 확인했고 잉여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부담스러운 기업이다. 저평가 상승주라고 보기에는 태화성 상승으로 올라간 게 크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 날 부각 받으면서 상승을 했으나 기관에서 매도가 압박이 심했죠. 매도세 출현하면서 현재 자리는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외가도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 분봉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 상승에는 일단 거의 매도세 빠지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매도세 빠지면서 가지는 않았는데 고가에서 그러면서 흔들리는 모습 한번 출현했죠. 10분봉인데 거래량 있는 음봉, 꼬리 음봉 한번 출현했고 그리고 매도세 이렇게 한번 쭉 나와주고 막판까지 매수세 동반하지 못하면서 흐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시외가가 139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표시를 하면은 여기네요.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갭으로 만들면서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 1300원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매수 반등은 어느 정도 노릴 수 있긴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하면은 여기 1차 횡보했던 매물대 122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18% 정도까지 내려간 이후에야 조금 쳐다볼 가능성은 있다.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터는 움직임 나와줄 수 있는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K이노엠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그 주식 종목으로 한번 꼽았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특징주로 꼽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때일 거예요. 처음에 원숭이 두창 부각 받았을 때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그 두창 백신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부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보면 뭐 이런 거 뜨죠. 남녀 평등 이런 거 뭐 의미 없고 원숭이 두창 위험성 높아져 뭐 이러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천연두 두창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재무 측면에서
보면은 1조 3,400억 대형주죠. 매출액은 증가 추세, 영업이익은 173억. 일단 4분기입니다. 이거 작년. 자본이 62%, 부채 37% 차지하고 있고요. 공매도 일단 과열 종목이 5월 31일 날 지정이 되었네요. 6월 2일 이때 금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부각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저점인가 차트적으로 저점인가. 21년 8월에 상장을 했죠. 21년 8월 상장하고 최근 5월 12일 날 이때가 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쌓여있는 매물대는 조금 여유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까지 고인 매물대가 아니죠. 여기 한번 저점 찍고 여기 길게 하락하면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 움직임 보여주다가 최근에 개인 위주 매수세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이 점차 한번 매도 이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프로그램 매수 움직인 거 보면은 오후까지 일단 올라갔다가 다 처분, 그리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가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한번 꼬리 만들어준 거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분봉 측면에서는 일단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매물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점으로 5월 27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 조금씩 출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저점을 지켜준다. 단기 추세적으로 저점 이런 식으로 한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저점을 지켜준다 하면은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이너스 5%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 구간 5월 30일 날 단기적인 고가 구간 45,200원 정도에서 만약에 지지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살펴봤고요. 물론 원숭이 두창이 그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코로나만큼의 파급력이 강하게 발생할까 라는 건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생각 외로 시장에서 테마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장난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자리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꼽혔는데 왜냐하면은 이 원숭이 두창 감염 경로 자체가 그 성행위 성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얘가 블루베리 NFT가 콘돔 관련주죠. 그래가지고 거래량 터지면서 부각을 받았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원숭이 두창이 블루베리 NFT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애초에 이게 그 뭐 블루베리 옥션 NFT 관련해가지고 부각을 받았던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얘로 하여금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보다는 그리고 녹십자 MS 최근에 부각을 받았었죠. 그런 거 위주로 조금 판단해야지 좀 맞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노엔까지 3개 알아봤고 그리고 주시 종목 2개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주시 종목의 선정 기준은 조금 편향적이긴 한데 풍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풍력으로 첫 번째 주식을 동국 SNC로 꼽아봤고요. 일봉선 길게 횡보 이어가다가 5월 30일 날 거래량 한번 동반해줬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특이한 점은 여기서 프로그램 이런 걸 차트상에서는 확인하기 힘든데 기관이 1월에 들어온 거 빼고는 그렇게 뭐 특징적인 게 없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조금 살펴보시면은 장 막판까지 일단은 매도 움직임 나오다가 매수 16,000주 가량 증가를 하면서 양수로 마감을 해줬고요. 저점 여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2만 주에서 16,000주까지 올려줬다. 그 점이 조금 참고할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5월 30일 날 마이너스 프로그램 마이너스 15,000주 가량 움직여줬는데 오늘처럼 고가에서 6만 주에서 마이너스 12만 주, 18만 주까지 뺐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 보이는 게 막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고가 분봉에서도 보면은 한번 쏜 뒤로 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상승에 대한 그런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리고 테마 자체도 폭력 예전에 조금 좋았었죠. 바이든 그 선거 시절 때 조금 좋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부각받는 거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원전 뭐 에너지 이슈, 에너지 안보 이런 거 붙으면서 테마가 부각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 SNC 풍력주 관련해가지고 장기적인 횡보세를 보여줬었고 이게 막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부터 여기 움직인 게 20%입니다. 20%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한번 20% 쏘고 이번에 한번 조정을 받았으니까 평균 가격에 일단 도달했죠. 이평선 계속해서 밀집되어 있는 평균 가격 자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크게 리스크 감소하지 않아도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선정을 드렸고요. 차트적인 부분은 일단 짧게 한번 살펴봤으니까 재무
뉴스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319억 규모 염수봉 풍력 단지 계약 뭐 이런 거, 발전단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거 또 있고, 동국시는 철강 사업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풍력 발전 설비인 윈드타워를 제작해서 수출하고 있다. 윈드타워 중요하죠. 그 뼈대 관련해서 그런 기업이고, 이거 어떤 모드가 됐을까요? 아무튼 보시면 시가총액 현재 3,400억 중형주 수준이고, 매출액 1분기에 1,200억입니다.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매출액으로 잡혀있는 기업이고, 근데 영업이익은 20억 수준이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고, 부채가 일단 38%, 신재생에너지 83% 잡혀 있고요. 이거 아까 그 뉴스 봤던 공급 계약 체결 그런 거겠죠. 재무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봤고, 차트로 보면은 매출액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순이익은 일단 감소를 했는데, 매출액 이런 수준이면 영업이익률 그 기술 단계에서 조금 개선을 하면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씩 높아지는 거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영업 현금 흐름이 1분기에 마이너스 539억이 있습니다. 아마 뭐 추가적인 지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흐름이 나와줬고요. 재무 측면에서 224억을 빌렸겠죠. 투자 현금 흐름 양수 조금 부담스럽다. 그 정도만 판단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테마성 상승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풍력이 조금 건드려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공국 차트만 보더라도 2020년 9월 이후로 쭉 하락하면서 횡보 이어갔었죠. 그나마 부각받은 게 21년 12월부터 여기 1월 말까지인데, 이때 이후로도 수렴하고 장 하락에 대한 이탈 한번 발생을 했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이 아니라 5월 31일 날 거래량 매수 한번 다시 발생을 하면서 올라가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나는 게 제 견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렴을 이어갔던 만큼 크게 리스크 지지 않는 그런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상승 노려볼 수 있겠다. 친환경 에너지, 물론 뭐 태양광처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테마가 조금 괜찮게 묻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입니다. 또 조금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21년 2월 이후에 쭉 하락을 했죠. 10만원 한번 돌파를 하고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 자리에서 현재 이저점 위치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게, 25일 한번 저항을 받고 크게 거래량 터지지 않았죠. 그리고 재차 한번 상승 움직임 이어갔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 5월 11일 날 매도세 여기 한번 출현했는데, 매도세 이상 자리에서 지지받고 오늘 거래량 동반하며 상승을 해줬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분봉에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많이 거래량이 빠지지 않았어요. 15분봉 일단 고가 꼬리 한번 만들고 거래량 터졌으니까 나온 것 제외하고는 거래량 거의 출현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도 뭐 마이너스 0.35%면 그냥 뭐 무난하다. 빠진 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물론 거래량 없이 단기적으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추세선을 한번 거래량 돌파해 줬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빠진다면 오히려 조금 모아갈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56,000원 그리고 55,500원 정도 자리, 현재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4% 정도 빠져간다면은 조금 반등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견해고요.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 있나 확인해보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뭐 풍력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제재,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지난 16일 노르딕스 에너지 풍력 타워 공급한다. 예상 매출액 1,800억 나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원자력이 일단 첫 번째로 주목을 받았죠. 한신기계 같은 것들. 그 뒤를 이어서 풍력 테마가 어느 정도 S급은 아니더라도 테마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무 측면에서는 2조 4천억 정도 대형주 위치고요. 매출액은 4분기인데 4분기 4,600억, 영업이 280억. 여기서는 부채 46%, 제품 92% 매출 잡히고 있는데, 키움증권 재무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는 1분기 잘 나와 있죠. 1분기 3천억 수준이다. 근데 지금까지 성장해온 거 생각을 해보면은 무난하게 나와줬다. 영업이익도 뭐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고, 조금 상승하는 걸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뭐 잉여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순현금 흐름, 영업 흐름에서 마이너스 220억, 나머지 재무랑 투자 일부 마이너스 출현했네요. 일단 무난하다. 그렇게까지 좋은 것은 없다고 치더라도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할 거면은 그냥 무난하다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테마가 묻으면서 월 단위 그런 이저점에
가능성을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가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 상승을 하면 월 단위에서 75,000원짜리까지 열려 있네요. 75,000원이고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생각해야 될 거는 56,000원짜리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5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여기 4월 22일 날 매도 거래량 터졌던 63,000원 현재 자리부터 플러스 10%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주시 종목의 관점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특징주라는 주시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주말은 아니죠. 휴일이니까 주말 같은 휴일 잘 보내셨길 바라고, 투표 다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장은 뭐 정상적으로 열리긴 하는데, 제가 내일은 그 아버지랑 같이 병원 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브리핑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갔다 와서 그냥 오후에 뭐 특이한 종목들 있으면은 교육방에서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저녁 방송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목요일이니까. 아무튼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